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역사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법조인이나 또는 로펌이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는 이제 그 율촌 그리고 온율인데 좀 궁금한 것이 이 개발협력 생태계라든지 NGO라든지 이건 조금 다소 생소한 부분일 텐데 여기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이 법률 서비스를 생각하시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해외에 사무실을 또 열고 진출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데 사무실을 두고 그렇게 여러 개발도상국에 우리 사무실을 열고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생겼고 네. 또 국내뿐만 아니라 그런 데서도 우리가 뭔가 법률가로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게 또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이자 또 우리나라의 어떤 인도적 국제적 어떤 사명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국제 협력 사업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 예. 이인용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기업 쪽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또 오래 책임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의 그 어떤 그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이제 법률 로펌에서 하는 사회공헌 활동 이게 좀 다를 것 같고요. 또 영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이 활동 법률 서비스하고 비영리 NGO나 NPO를 대상으로 한 법률 서비스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좀 차이가 있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기업의 경우는 특히 제가 몸담고 있던 기업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이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물건을 정말 값싸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내게 되고 이익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와 사회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의 일정 부분이라는 펀드를 가지고 한다면은 로펌의 경우는 기업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작거든요. 그러나 로펌만큼 전문적 지식을 집약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아마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든 NGO 활동가들이 부딪히는 법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으로 도와드린다면 실제 활동과 사람, 현장에 쏟아야 되는 그 관심이 분산되지 않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은 저희가 대신 그 짐을 지어드린다면은 NGO의 활동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기업이 하는 것과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사회적 책임 활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윤세리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 NGO, NPO 쪽에서는 대개 어떤 이슈들을 제일 많이 이 법률 자문을 좀 받기를 원하는지 그런 걸 조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어떤 종류를 나누어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상적인 것으로서 데일리 아퍼레이션에서 이제 우리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것들인데 주로 NGO나 NPO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생기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여기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인사 노무에 관한 그런 법률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이제 기부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 문제 같은 게 기부가 이제 세제상 이제 비용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 산입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세무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이 컨텐츠에 의한 마케팅 또는 홍보를 많이 하시니까 그 컨텐츠 제작과 홍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지식재산권에 아,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또 상당히 일상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인 것이라면 뭐 저희들은 이제 그런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공익법인들 내지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비영리법인들을 규율하는 여러 가지 이제 법규가 있습니다. 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감독 당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등기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이 비영리법인이 활동하는데 매우 큰 장애 요인 내지는 비용으로 작용하거든요. 네, 뭐그 재단법인이든지 사단법인이든지 한번 설립하려 그러면 감독 당국을 찾아가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 받는 기간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다른 그 법인들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그 민법의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주의는 이거는 헌법상의 그 집회 결사의 자유를에 대한 그 침해로서 위헌적인 규정이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그게 이제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제청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적어도 상법상의 그 회사 설립하는 거하고는 같은 수준으로 아, 예.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 설립하는 거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하는 거 달라야 될 그 어떤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예인데 좀 더 넓혀서 말씀드린다면 이 비영리법인 내지는 공익법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그런 그 법제를 고치는 거 이게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뭐 세제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예. 세무상 이제 그 기부금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재산을 특히 전 재산을 갖다 기부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뭐 민법상 상속법상의 그 유류분 제도하고도 충돌이 되고 예. 그런 것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한 개인 개별 그 단체의 문제라기보다도 공익 산업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또 저희들이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전체 생태계의 그 근간이 되는 일들 또 이제 인프라를 예, 조성하는 이런 맞습니다. 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 노무나 이 법무 여러 가지 그 인사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제 그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건데 그거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네. 이 영리법인, 영리기업과 비영리법인의 이 설립의 그 요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이 있다든지 그 세제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NGO 자체를 해서 풀기 어려운 건데 거기에 바로 지금 이제 로펌의 그 큰 기여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정말 중요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보니까 NGO들이 주로 이제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는데 예, 그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법적 환경이 이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너무나 오래전 법이 네, 네, 또 저희가 미처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한 부분도 NGO들은 활동가로서 각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겠다. 그럼 그런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법률가들이 현실에 맞게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또 입법 청원을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활동을 손을 잡고 같이 하면은 그 활동의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탄탄히 하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되니까 네, 아마 그 같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시기적으로 그 이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시기적으로 저희 이제 이 개발 NGO가 한국에서 역사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지금 KCOC 같은 경우도 이제 25년 바로 넘어섰고
저희 길게 봤자 30에서 이제 한 35년까지 보는데 한 30여 년 정도 역사에서 그동안 NGO들은 각자 자기 하는 일에 집중했지 그러한 그 법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사실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신경을 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저희들한테도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우리 율촌 원율에서 이러한 그 생태계를 위해서 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이 꼭 필요한 시기, 꼭 필요한 내용이고 또 필요한 시기에 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그 개발 NGO 생태계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 이제 이 단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이 특별히 그 비영리 쪽에 있는 NGO, NPO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가장 큰 그 법적인 리스크라 그럴까? 그런 것이 어떤 게 이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고 또 그 리스크를 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어떤 그 마인드들을 가져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조금 생각하신 거 있으면은 말씀을 나눠주시면. 실제 이제 그 단체 운영 과정에서도 실무적으로 그 굉장히 이제 번거롭거나 아니면은 불합리한 네. 그 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든 이제 그뭐 정관 변경이라든가 뭐 이사의 취임이라든가 네. 이런 거 모든 그 절차가 다 일일이 이제 그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허가가 그 이제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가지고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교육부에 무슨 장학재단이 있다고 하면 그 장학재단이 이제 그 위치한 곳에 따라서 이걸 다 또 교육부에서 교육청에다가 위임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어느 교육청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고 아, 같은 교육청 내에서도 담당자가 바뀌면 또 기준이 다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 좀 레드 테이프가 심하죠. 또 이제 그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회복지법인 같으면 이제 감독 당국이 보건복지부입니다. 장학재단이면 교육부고 또 뭐 국제 구호 활동하면 이제 외교부고 뭐 이제 그 수용자 자녀라든지 뭐 아니면 범죄 피해자를 돌보는 그건 법무부고 이렇게 전부 그 감독 당국이 그 이렇게 네. 파편화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법리상 현재 뭐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는 없습니다만은 법리상 이제 좀 그 복잡한 그런 네. 문제가 감독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보면은 1년에 그 연봉이 직원의 연봉이 최고가 뭐 8천만 원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근데 몇십 년 이게 묶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원들의 급여가 이제 고급 인력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도 이거 8천만 원으로 묶어 놓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또 그 아주 말하자면 이렇게 불편한 불합리한 예.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불합리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그 늘려 있어서 장애 요인 내지는 이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네. 그런 어떤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그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정부의 복지에만 의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민간에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간의 기부, 후원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격려받고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이를테면 세제 예. 이런 것들이 기부에 더 좋은 방향으로 세제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기부를 장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쉽고요. 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은 금액이지만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다 동참하고 그것을 또 제도적 차원에서 법적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그런 행동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여전히 좀 아쉽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예. 것도 저희가 NGO하고 손잡고
현장에서 모금 과정에서 느끼는 세제상의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은 또 법률 개정을 저희가 네. 촉구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지점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데가 이제 로펌 또 이제 법률 이 전문가들이신 것 같아요. 그 현재 우리 그 기부를 하려고 해도 현재 우리 어떤 법 체계가 규제 중심으로 돼 있고 이 기부를 장려하고 이렇게 촉진하는 쪽이 아니고요. 이 방향이 이제 규제 중심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 근본적인 것을 이렇게 좀 그 개선해주지 않고는 더 좋은 뜻을 가지고 더 많이 하고자 해도 지금은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환경이거든요. 이걸 그 개선하는 데는 NGO 자체, 개발 NGO 자체보다는 지금 이 로펌 온율이나 율촌 같은 데가 진짜 중요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고 또 그게 아마 그 큰 그 사명으로서 또 가지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에 네.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예, 지금 이제 뭐 어느 나라나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다 그렇겠지만 어떤 기부를 할 수 있는 재원을 가장 많이 가진 데는 기업이고 기업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떤 그 편법, 탈법적인 어떤 그런 기업 문화에 대한 그 반작용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또는 기업인에게 가장 큰 재산의 형태는 이제 주식인데 주식을 기부하면은 그 의결권을 이제 뭐 5% 기본적으로 5%로 제한하고 있고 또 10%까지 이제 뭐 이렇게 특례를 인정해준 예외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중견기업을 하시던 분이나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간 기업의 주식을 많이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그 주식의 의결권을 그 상실하게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제상으로도 혜택이 좀 이렇게 제한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의 기부를 억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네. 고치지 않으면 향후에 점점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이제 그 큰 기부는 다 해야 되는데 그 기부를 그 하기 어렵게 만드는 예. 경영권을 상실하게 만들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니까 그런 것이 좀 이제 그 문제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업의 네. 그것도 더 지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저희 이제 개발 협력을 하는 쪽에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 이슈 중에 이제 제일 좀 큰 게 뭐냐면은 이 환경이 변화하는데 지금 국익 중심을 너무 강조하고 경제적인 어떤 성과, 경제적인 개발 이런 쪽에 너무 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보편적 가치라는 이 원래 개발 협력 또 원래 인도적 지원에 이런 그 정신들이 많이 이제 좀 훼손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염려도 많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조금 저희가 이제 국제 정치나 개발 쪽에서 보는 거하고는 조금 이 다른 관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좀 저희가 극복해 나가는데 어떤 지점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 이제 이거는 가치 판단에 관한 문제라서 네, 뭐 이제 이 사회 운동가나 법률가나 근본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제 개별 국가의 이제 헌법이라든가 뭐 구체적인 법령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국제 조약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좀 그 보편주의에서 좀 그 개별주의로 네, 이렇게 이제 큰 어떤 흐름이 이제 바뀌고 있는 그건 이제 사실은 뭐 법률가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예상치 못했던 변화죠. 이게 점점 이제 글로벌리즘으로 가고 이게 점점 자유주의적으로 간다는 그런 가치관을 신봉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 공익 분야에 계시는 분들 네, 더욱더 그랬는데 그게 예상치 못하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 역행을 하는 것 같으니까 매우 이제
당황스럽고 예, 또 어떤 가치의 혼란이랄까 그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근본 어떤 그 가치나 어떤 법의 정신이나 이런 거는 그 바뀐 게 아니고 그 결국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걸 지켜내야 되는 네, 그런 분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대표적으로 미국의 최근에 이제 유세이드가 사실상 네, 해체되면서 해체됐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 NGO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 중에서는 미국 정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네, 이제 민간 부문에서 어쩌면 그 몫이 민간 부문으로 넘어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민간 부문의 짐이 더 커지는 건데 네, 그 민간 부문에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네, 그 부분에서도 역시 기업과 민간 NGO가 손을 잡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부를 더 촉진하는 네, 문화를 조성하는 거,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 세금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 이런 방식을 자꾸 그러니까 제도적 인프라나 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이제 후원자 시민을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또 상근으로 활동하는 이 NGO에서 활동하는 직원이 10,000명 정도가 이제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또 다수죠. 근데 이 청년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이 분야를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와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처우 면에서 굉장히 좀 다른 데하고 이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청년들에게 좀 이렇게 주실 그 우리 사회 리더로서 활동을 해오신 그 두 분 그 이사장님께 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NGO 쪽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역시 생활인이라는 면에서는 네, 사명감도 생활이 돼야 하는 거니까 생활인으로서 너무 어려워지면은 사실 그걸 계속 사명감만 갖고 일하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물론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과는 다르겠지만은 이분들이 소신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생활인으로서의 여건도 저희가 그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미래를 예측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셀프 풀필링 프로페시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 공익 봉사 사업을 하는 이런 그 세대 내지는 그룹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천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동안 이제 그 정도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 그 대열에 들어가면서는 이분들이 그 진출할 수 있는 그 분야가 그 훨씬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스스로 확대해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특히 이제 정치라든지 이런 분야에 이쪽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나가기가 아주 쉬운 곳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분도 이제 큰 로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데 안 가고 그 NGO에 가서 활동하다가 네, 이제 정계로 진출해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런 그 길이 이제 한국에도 있다.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뭐 정치 분야는 하나의 분야일지 모르지만 그 외에도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 풀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기부를 했을 때 그 기부금의 몇 퍼센트가 실제 사업비로 쓰이고 몇 퍼센트가 일반 관리비 내지는 행정비로 쓰이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부하는 사람들도 신경 쓰고
또 그 단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체 인력 훈련 개발에 교육 그 훈련에 비용을 많이 못 써요. 근데 일은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제도도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나 이거는 그게 그 일반 관리비냐 사업비냐 그거는 사업비로 봐야 되겠죠. 뭐 그건 이제 회계 계정상의 문제이고 또 그걸 떠나서도 제가 이제 그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는 그 이제 인력 양성에 투입하는 비용이 너무 예산이 너무 적다. 예.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자기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한계를 느끼고 네. 또 좀 이렇게 앰비션이 큰 분의 입장에서는 뭐 좌절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떠나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상하는 거는 결국 그 이 행정비라든가 일반 관리비 비율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 그 NGO들이 자체적으로는 잘 못하는데 뭐 돕는 자를 돕는 일의 개념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교육 훈련을 시켜주고 또는 뭐 힐링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주는 별도의 그 복지 단체 내지는 NGO가 나오면 좋겠다. 네. 그러면 그거는 그게 자기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비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KCOC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 장학금을 줘서 유학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KCOC가 하면 그건 일반 관리비로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돼요. 근데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저기 그 NGO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하면 그건 사업비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이 그 NGO 내지는 공익 산업의 생태계가 조금 더 그 입체적이고 좀 더 그 뭐랄까 폭넓고 깊이 있게 네.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세리 이사장님 그리고 이인영 이사장님께서 그런 것이 좀 성사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은 저희 그 일하는 동료들에게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미리 드리지 않은 질문을 많이 좀 섞어서 드렸는데도 이렇게 그 잘 대답을 해주시고 잘 그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한국에서 아직은 좀 척박한데 이런 그 개발 NGO 또 이런 그 비영리 영역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 생태계를 또 키우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또 이 법률 자문 서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지혜도 나눠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아니 실제로 이사장님은 늘 그 말씀하세요. 예. NGO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더 예, 역동적으로 갖고 만들어낼까? 그래서 돕는 자를 돕고 예.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그런 그 걸 재단을 자체적으로 이사장님이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 제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 돈을 주기만 하면. 또 다시 공이 다시 넘어왔는데.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뭐 요새 그런 사람 자꾸는 많이 나오잖아요. 예.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예. 유산을 좋은 일을 하는데 쓰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이제 조언을 그 가장 그 어떤 효율성이 높은 그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NGO에 근무하는 인력을 양성해 주는 것이다. 네. 네. 퀄리티를 높여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승수 효과가 있거든. 글쎄.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 유산 기부 컨설팅 이런 것도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 한쪽에서는 유산 기부에 따른 세금 문제를 정부는 이거 정말 정부나 국회든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걸 좀 촉진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죽으면은 상속세를 절반으로 가져가는데 정부는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이 정부로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기보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잘못 쓰이니까. 좀 뜻하는 곳에 가서 좋게 예. 쓰이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런 걸 촉진하려면 세제를 좀 손을 봐주고 예. 그걸 더 encourage하는 쪽으로 저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직접 사업비로 쓰는 것도 좋지만은 이 NGO 생태계를 풍성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어떤 분은 그래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다 서로 잘 작동을 하면은 여기 생태계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역동적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거 다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이인용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런 것까지 다 느끼시는 거 보니까 이인용 부사장님이 부자인 것 같아요. 예. 부자가 아니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두 번째 이제 이 분야에 상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렇게 상 주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러면 그 상 주는 그 상금이 어디로 쓰이느냐 하면 사실 그 사람들이 자기 개발하는 데 쓸 수는 없어. 사실상 또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 개발하는 데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그 상을 주는 상금 모아 가지고 50%는 인력 개발하는 데 쓰면은 실제로 훨씬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정 기탁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정 기탁을 이 직원들 그러니까 활동에 쓰는 게 아니고 네. 여기에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활동으로만 네. 지정 기탁을 해주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런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재단을 하나 만들면 제가 보니까 우리 이쪽에 여율에 가서 잠깐 차 한잔 하시겠어요? 네, 오늘 그러면 설립준비위원회가 된 걸로 알아도 이 역시 외교관은 상대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